5차시 수업 시작할게요. 활동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고 그 다음에 EBS는 3강 완료했는 사람들 거기에 내용 다 나와 있을 거고 교과서 있는 사람들은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 보면 됩니다. 자, 5차시는 원소의 주기성에서 원소의 성질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통해서 자연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 주기율표에서는 일정한 원자 번호 간격을 두고 유사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원소의 주기성 때문에 주기율표의 세로줄에 속하는 같은 족의 원소는 바로 그렇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되는 거죠. 즉 같은 족의 원소라는 것은 동족 원소가 되겠죠. 이 동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 이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부분을 갖다 선생님하고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원소가 주기성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2번 넘어갈게요. 자, 먼저 원자의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 즉 이것은 뭐냐면 우리 4차시에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다시피 이 원자의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바로 전자 껍질이라고 하죠. 그렇죠. 전자 껍질. 즉, 이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하고 이 전자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준이라고 2번 보면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 또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를 갖는 상태로서 이것을 바로 에너지 준이라고 하고요. 이 에너지 준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 하면 계단을 생각하면 쉬워요. 계단. 그래서 에너지 준위 위로 세로축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전자가 항상 이 전자 껍질 특정한 값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하는데 이 에너지 준위하고 에너지 준위 사이 즉 전자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한다 안 한다 이 부분에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에너지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밑에 부분 넘어갈게요. 자, 원자 핵과 어떨수록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 준위가 높다 낮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우리 원자의 중심부에 원자 핵이 존재하고요. 그 뒤에 전자 껍질이 이렇게 각각의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면서 전자 껍질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원자 핵과 가까운 전자 껍질, 즉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는 그렇죠. 낮게 되는 거죠. 즉 원자핵과 첫 번째 관로는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고 그렇죠. 그럼 원자핵에서 이제 멀어지면 어떨까요? 원자핵에서 점점 멀어지면 그렇죠.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지게 되죠. 자, 에너지 준위가 원자핵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정리했고요. 다음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하며 이 전자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생님이 방금 여기에다가 그림 그려서 설명해 줬고요.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어떻다?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그렇죠. 계단처럼 불연속적이라는 거죠. 우리 공을 계단에다가 딱 놔두면 계단과 계단에만 존재하지 공이 계단과 계단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준위의 상태는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가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중요하니까 개념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바닥 상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이고 이 전자가 가장 낮은 무엇을? 그렇죠.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 껍질부터 순서대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경우이고요. 자, 반대로 들뜬 상태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에 실과 특별실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창문을 열고 자연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등교 계약하면 계속 이 방송 계속 듣게 됩니다. 자, 들뜬 상태 보면 들뜬 상태는 원자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에 다 채워지지 않고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껍질에 채워지는 경우가 바로 들뜬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에너지 준위 자체는 바닥 상태보다 들뜬 상태가 전자들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선생님 방금 얘기한 그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이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에 있는 모든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의 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이 원자과 전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은 나중에 화학원에 가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 이 원소의 주기성 부분에서는 빠질 수 없는 중요 개념이 되겠죠. 이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정의부터 볼게요. 바로 그렇죠.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어떤 껍질에 있는 것, 그렇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를 바로 원자과 전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따라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이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아지게 됩니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1족은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 그렇죠. 1개. 2족은 2개. 그렇죠. 13족부터는 끝에 있는 숫자를 보면 됩니다. 13족은 몇 개? 그렇죠. 3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자, 여기에서 18족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 기체로서 화학적 어떤 반응성이 거의 없는 그런 기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자과 전자의 정의에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활성 기체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2개 또는 8개로 채워져 있지만 화학 반응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없다, 즉 0개로 둔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밑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과 전자가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원자과 전자수는 원소의 성질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무엇이 비슷하게 되죠?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되는 거죠. 자, 4번 갈게요. 주기율표와 전자 배치의 관계에서 같은 주기 원소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같은 주기 즉 동족의 원소 같은 경우에는 4차 시에서도 선생님 설명했죠. 무엇이 같나요? 그렇죠.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다. 같은 족 원소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원자과 전자 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비슷하다? 그렇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됩니다. 앞에 4차시 주기율표하고 지금 5차시에 18페이지 원소의 주기성 부분 선생님하고 했던 부분 정리 좀 할게요. 18페이지 밑에 공간에다가 필기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동족, 즉 같은 족인 원자는 무엇이 같고, 그렇죠. 원자과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어떻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하면 됩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진다. 따라서 이 동족에서는 아까 전 선생님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즉 밑으로 내려갈수록이죠.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전자 사이 거리가 커지고, 즉 전자 껍질 수 증가하면 당연히 크기 커지고, 크기는 당연히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는 거죠. 자, 동주기 정리할게요. 동주기는 즉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는 뭐가 같다? 그렇죠. 전자 껍질 수가 같고, 이 전자 껍질 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원소 내에 있는 이 체외곽 전자라는 용어는 선생님 일단 여기서 1학년은 쓰지 않을게요. 요거 삭제하고 원자과 전자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원자과 전자의
무엇이 그렇지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 같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때는 어떻게 됐었죠? 동주기는 즉 주기율표 상에서 동주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무엇이 증가했죠? 그렇죠. 원자과 전자 수가 증가했죠. 1족은 하나,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이런 식으로. 그죠? 원자과 전자수 18족은 예외적으로 몇 개? 그렇죠. 0개였죠. 원자과 전자수. 기억하세요. 자, 이제 19페이지 넘어가면 19페이지에서는 우리 이제 전자 배치를 그려야 되는데 전자 배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을 다 그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칸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앞에 이 칸은 이제 20번까지 원소 기호 외우는 거고요. 원소 기호를 외우면서 배치 그리는 걸 같이 연습하면 됩니다. 자, 전자 배치 그리는 거 이 부분 과제입니다. 자, 과제라고 내주는 부분은 앞에서도 그렇고 첫 시간에 다 확인을 할 건데 그러니까 7반, 3반, 2반 같은 경우에는 6월 8일 날 확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1반, 4반, 5반, 6반 같은 경우에는 6월 9일 날 확인을 할 건데 선생님 저 활동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활동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책에도 있어요. 책에 교과서에다가 해와도 되고 아니면 따로 노트나 A4용지 어떤 곳이든 무방합니다. 과제는 활동지 없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그 다음에 책이나 노트 있는 사람들은 거기로 그쪽에다가 적어서 각자 편한 곳에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일단 전자 배치 그릴 때 가장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8개씩 계속 채워지면서 3주기까지는 전자 껍질이 1주기는 하나,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4주기 4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3주기 나트륨 하나 해줄까요? 3주기 나트륨 요 위치죠. 그죠? 자, 나트륨 원자 번호 얼마인가요? 그렇죠. 11이죠. 자, 우리 원자 번호하고 뭐하고 같다 했죠? 그렇죠. 양성자수, 전자수 다 같다 했죠. 자, 그럼 채워볼게요. 자, 원자 번호 11, 11개의 양성자수에 첫 번째 껍질에 선생님 몇 개 들어간다 했죠? 그렇죠. 전자 2개 넣고 11개 넣어야 되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그렇죠. 8개 넣습니다. 8개 넣었죠. 그 다음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죠. 하나. 요렇게. 쉽죠? 다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전자 배치 전부 다 그려옵니다. 이제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특징 비교한 거 갈게요. 당연히 밑에 확인 문제 풀어와야 됩니다. 밑에 확인 문제 2가지 풀어오고요. 우리는 20쪽 알칼리 금속 할로젠 탐구 활동 들어가도록 할게요.